안녕하세요. 오소리집에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김휴고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왔죠. 죄송합니다. 핑계를 좀 대자면은 요새 조금 바빠요. 지금 2주 내내 광주 출장 가 있고요. 어, 주말에는 지금 잠깐 부산 왔다가 내일 또 지금 일요일 밤에 녹음하고 있는데 내일 또 광주로 가야 돼요.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 정신이 없다기보다는 부산에 돌아오면 또 부산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그 일들을 또 해내고 그러고 나면은 또 체력이 모자라가지고 이번 주말에는 거의 또 누워 있었어요. 오늘은 또 거의 누워 있었어요. 교회만 갔다 오고 계속 쭉 자다가 오늘은 그래도 녹음을 해서 주중에 광주 가서라도 편집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녹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 말미에 제가 범일동 기록 사업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나눴었잖아요.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또 연휴였잖아요. 현충일 연휴가 껴 있어가지고 다행히 또 그래도 하루 더 쉴 수 있었는데 저녁에 저희 사진 찍는 분들이랑 요번 사업에 사진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진 찍는 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범일동 가게들 한 바퀴 돌고 또 어제 토요일에 또 저녁에 금요일에 못 찍었던 가게들 다시 돌아다니면서 또 사진 찍고 그러고도 못 찍은 가게들이 있어서 또 나중에 또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체력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어, 또 가면은 또 한 잔씩 해야 되고 또 사장님들이랑 또 인사하면서 이런저런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어쨌든 또 어떻게 보면 친하지 않은 분들한테 계속 이 사업이 뭔지 설명해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또 사진을 찍고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 어떤 뭐 인터뷰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이사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것도 얘기들을 조금 들어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체력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 날은 그러니까 토요일 낮이랑 오늘 진짜 계속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해서 목 상태가 지금 별로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방송을 해도 될까 하다가 아유 내가 뭐 그래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녹음하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거는 원래 이 사업이 캐나다 대사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대사관에서 먼저 홍해당에 전화가 와서 조금 어떤 사업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먼저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이번 기록 사업을 한번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캐나다 대사관에서 생각하고 지원해 보라고 했던 그 방향이랑 조금 달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못 받게 됐고 결국에는 지금 근데 가게들은 이미 지금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나가서 옮긴 곳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예 폐업하고 쉬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6월에 또 가게를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이 사업 기록을 시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사비를 최대한 지출을 안 하려고 또 홍해당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지만 어쨌든 특별한 외부의 지원 사업 없이 이 사업이 조금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펀딩을 해볼까 지금 또 고민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굿즈를 뭘 만들까 또 고민하고 있어요. 어쨌든 사진이 많이 나올 테니까 사진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굿즈 또 어, 범일의 밤을 떠오르게 하는 어떤 그런 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전시랑 책이 나올 예정이니까 그, 그 책을 또 펀딩 또 리워드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을 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기분 좋은 거는 돌아다니면서 이번 주말 돌아다니면서 사장님들한테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진을 좀 찍을게요라고 했는데 사장님들이 되게 다들 좋아해 주세요. 응원해 주시고 좋은 일 하고 있다고 어,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힘이 많이 됐습니다. 같이 사진 찍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가게 사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자기들도 너무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 힘으로 또 더 힘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사실 이제 다음 주가 퀴퍼거든요. 지금 오늘 제가 녹음하고 있는 날짜가 6월 8일인데 다음 주에 퀴어 퍼레이드가 있고 그다음 주에는 제가 또 주말에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가게 됐는데 다녀와서 또 무슨 일정이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너무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재미있게 하고 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6월에 좀 바쁠 예정이어서 어, 뭐 어쩌면 녹음을 많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녹음도 되게 오랜만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기다려 주시고 어, 또 재미는 어떻게 이 일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다음 녹음 때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나는 진보라는 말을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의식의 꾸준한 성장으로 이해한다. 에리 프롬의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라는 책에 실려 있는 한 문장인데요. 이 문장 왜 가져왔냐면은 맞아요. 이번 주에 많이들 하셨죠? 이번 투표율이 역대급이던데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진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군가 진보적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려지시나요? 음, 진보라는 말이 사실 약간은 본 의미랑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올해 읽었던 책 중에 또 진보에 대해서 재미있는 정의를 하고 있는 책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보수 정당, 진보 정당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진보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진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책의 말대로 우리의 의식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 그것으로 정의한다면 지금보다 더 우리가 의견 교환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진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지켜야 하고 또 발전시켜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뭔가 어떤 정책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친동생이 오랜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제 동생은 호주에서 지금 몇 년째지? 거의 1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호주에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 요리사로 일하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는 또 한국 못 오다가 2년 전에 한국 들어왔고 또 올해 또 한국에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다가 목요일에 돌아갔습니다. 제가 남동생이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방금 말씀드린 호주에서 요리하고 있는 동생이고 막내는 서울에서 아직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휴학했는데 남동생이랑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조금 전해드리려고 해요. 어, 2년 전에 한국에 걔가 오랜만에 돌아왔을 때 저희 외가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희는 외가가 굉장히 서로 정이 많고 돈독하고 누군가 조금 깊은 얘기하면 갑자기 다 울고 그런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오랜만에 한국에 왔을 때 이 기회에 우리가 다 모여야 된다고 해서 외가 친척들이 또 다 모였어요. 저희가 외가가 고흥이거든요. 지금 고흥을 중심으로 뭉쳤는데 그때 고흥에 저희 사촌들뿐만 아니라 저희 윗세대 어르신들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동생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해님, 아 일단 저 사투리 못하는데 최대한 동생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님, 내한테 얘기해봐라. 뭘? 내한테 똑바로 얘기해봐라. 뭘? 이 정도까지 얘기했을 때 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희 사촌 누나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딱 눈치채고 제가 사촌들한테는 커밍 안 했었거든요. 그 상태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었는데 사촌 누나가 바로 눈치를 채고 제 동생 영어 이름이 마빈인데 마빈이라고 할게요. 아 마빈 왜 그래? 우리끼리 있을 때 얘기하자. 저희 사촌 누나가 이렇게 동생을 말렸어요. 근데 이미 얘는 지금 꽂혀가지고 아 됐고 형님 내한테 이 자리에서 똑바로 지금 얘기해라. 얘기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진짜 제 동생이 원래 좀 막무가내인 면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너무 그 순간은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서 엄마가 갑자기 또 눈물을 콸콸콸콸 쏟아내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한숨을 푹 내쉬면서 벌써 이제 눈물이 나왔어요. 저도 엄마가 울고 있으니까. 나도 진작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아서 얘기를 못했다. 그동안 얘기 못해서 미안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커밍아웃을 했어요. 음, 고등학생 때 제가 아우팅을 굉장히 심하게 당했었는데 이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좀 본격적으로 또 어떤 다른 에피소드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저 스스로 가족들을 조금 멀리 했었어요. 엄마도 그렇고 동생들은 제가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에 동생들이랑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래서 조금 또 제가 맞이인데 큰형이고 큰오빠인데 그냥 서울로 제가 재수를 하러 가고 대학생을 하는 동안에는 애도 조금 다들 멀리 했었어요. 외가랑 친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외가 친척들도 다 멀리하고 동생들이랑도 물론 형제로서는 친하게 지냈지만 저의 어떤 깊은 얘기들을 가족들이랑은 못 하겠더라고요. 나에게서도 이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고 나에게도 큰 고민인 문제들인데 이들이 절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고민들을 근데 동생은 형이 나한테 자기한테는 이제는 솔직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호주 가서 보니까 이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동생이 자기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한테 막 가족 얘기들을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우리 형은 잘생기고 키도 크고 사람 멀쩡한데 여자친구를 한 번도 안 사귄다.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 동네는 흔하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가시화가 더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던 직원이 게인가 보지.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순간 이제 마빈이 아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일반들은 이쪽에 대해서 전혀 아예 의식 자체 아예 떠올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다가 우리 형이 게이라는 거를 그 순간에 깨달은 거죠. 그러고는 이제 한국에 오랜만에 왔을 때 형이랑 더 솔직하게 형이 자기 가족들한테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고 편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동생이 또 가족들한테 저를 아우팅 시킨 거지만 그 마음을 아니까 음, 뭐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덕분에 저도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고 다 그 자리에서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제가 또 입을 떼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촌들도 그리고 어른들도 다 눈물을 콸콸콸콸 흘리면서 사실 휴고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끼리도 다들 한 번씩은 생각을 했대요. 당연히 생각했겠지. 특히 또 저희 여자들은 또 촉이 빠르잖아요. 확실히 여자 친척들은 또 그런 생각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번씩 했는데 남자들은 전혀 생각 안 했더라고. 어,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맙고 어,
휴고가 게이든 아니든 여전히 난 우리는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줬어요. 고맙죠. 근데 엄마는 사실 저희 엄마는 아직도 지금도 부인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그때에도 너무나 오히려 엄마가 당황한 거예요. 되게 배척받을 줄 알았는데 친척들이 다 저를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고 그냥 여전히 똑같이 대해 주니까 엄마가 오히려 당황해서 "너희들은 괜찮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오히려 쪼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셨어요. 엄마도 사실은 그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계속 외면해 오셨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배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제 생각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엄마가 좀 걱정이 많이 돼서 그런 거긴 해요. 제가 엄마가 처음 이 소식을 들은 게 그렇게 좋지 못한 경로로 제가 개인 거를 또 듣게 되어서 그때의 또 안 좋은 기억, '우리 자식이 또 안 좋은 세상을 살아가면 어떡하나. 계속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갈 텐데.' 또 걱정이 또 외롭게 늙어갈까 봐. 그래서 안 그랬으면 그렇 게이로 살지 않을 수 있다면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항상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어 물론 음 그냥 게이로서는 사실 화가 날 수 있는 입장이긴 해요, 그런 말들이. 근데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도 나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엄마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렇게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당연히 저도 그렇게 얘기 안 하시면 우리가 살기 훨씬 편하다고. 어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우리가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살게 해 주시면은 우리도 외롭지 않게 늙어갈 수 있다고. 차별금지법 잘 수립되고 우리도 결혼할 수 있게 되면은 외롭지 않고 우리가 배척당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음 근데 엄마가 살아온 세월과 엄마가 겪은 그 혐오들을 우리 자식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아닐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올해 초에도 본가에 갔을 때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저는 이제는 또 막 그냥 엄마 앞에서 반장난으로 "엄마 나중에 나랑 남편이랑 같이 살면은 그 집에 와서 살 거야? 같이 살 수 있겠어?" 이렇게 일부러 놀리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엄마 되게 싫어하세요, 사실. 되게 마음으로 힘들어하시는데 제가 일부러 막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막 엄마가 삐져요. 그러면서 엄마가 되게 힘들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도 나도 이해한다고. 엄마가 끝끝내 받아들이지 못해도 "난 엄마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끝내 이해를 못하고 계속 음 나를 있는 그대로 지지해 주지 못하더라도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고 감사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번에 동생이 또 한국에 와서 또 똑같이 고흥의 외가 친척들이 또 모여 가지고 또 잔치를 벌였거든요. 2년 만에 또 모였으니까 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데 그냥 뭐 연애 얘기 인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만난 사람이 있냐?" 친척들은 또 편하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엄마는 또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인상 쓰고 있다가 나중에 인제 모임이 끝나갈 무렵에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 너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부모 모임이란 곳에 한번 같이 가 보자." 음.
"너가 그렇게 원한다면은 엄마가 한번 같이 가 줄게."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또 너무 벅차올라서 울 뻔했는데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들 앞에서 그렇게 막 엄청 우는 모습은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또. 그때는 그래도 그때는 또 꾹꾹 참아서 한 방울만 흘렸어요. 한 방울만.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엔 좀 바빠서 또 참여하지 못할 것 같고 7 월은 성소수자 부산 성소수자 부모 모임은 홀수달은 부모들만 올 수 있고 짝수달은 이제 당사자가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7 월은 또 그래도 엄마 혼자 보내기에는 조금 아직은 신경이 쓰여서 8 월에 자식이 같이 갈 수 있을 때 그때 엄마 모시고 한번 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엊그저께 만난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사실 얼마 전에 어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했는데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나온 그 안내 자료 같은 거를 자기가 출력을 해 가지고 PDF로 되어 있다고 그걸 출력을 해 가지고 부모님한테 또 보내 드리고 손편지를 같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육성으로 말하기에는 자기도 뭔가 조리 있게 말하기 어렵고 어 부모님의 그 즉각적인 반응이 어떨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렵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손편지 쓰고 그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집을 같이 드리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커밍아웃을 하게 되었지만 어 혹시 또 부모님께 커밍아웃 할 계획이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은 조심스럽게 진행하세요 그래도. 저는 어쨌든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고 부모님이 이렇게 저도 사실 인제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저도 지금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처음 엄마가 제가 커밍아웃 하기 전에 저희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심한 부정기를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혹시 커밍아웃을 혹시라도 제 방송을 듣고 또 하려고 하고 싶다고 마음 먹으신 분이 있다면은 잘 생각해서 어 이 이후에 내가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을 때 그때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굳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그 마음은 너무나 이해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아남는 게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아시겠죠? 제 동생만 해도 혐오 발언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우리를 지지한다고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이 이해가 부족하면은 혐오 발언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제 동생도 저한테 "형님 바텀은 안 된다잉."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더 가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냥 그래." 웃으면서 지나갔지만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술범계에 나갔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작년에 서면의 술범계를 제가 나간 적이 있거든요. 어 그때 음 분위기가 그렇게 막 엄청 활발하진 않았어요. 모르는 술번개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잠깐 얘기해 드리자면 게이 씬에는 술번개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냥 어떤 장소에 모여서 술 마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왜냐면은 왜 이런 문화가 생겼는지를 조금 추측을 해 보자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길거리에서 나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걸 기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쉽게 공격받을 수 있다 보니까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나 앱을 통해서 모임을 약속을 잡고 그 자리에 모여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자기소개도 하고 어 편하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그런 자리를 만드시는 방장님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조촐하게 그냥
저 같은 그냥 일반 사람이 오늘 뭐 몇 시에 어느 동네에서 술 드실 분, 뭐 8시에 광안리에서 술 드실 분, 뭐 이렇게 글 올려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모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작년에 서면 술번개를 제가 나갔는데 모인 사람 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 거예요. 같은 나이. 어, 너 그러니까 고향 얘기를 하다가 자기 울산 사람이래요. 어, 그러고 자기 몇 년생이래요. 나도 그 년생인데 나도 울산 사람이고. 근데 자기는 빠른이래. 나도 빠른인데. 그리고 학교 얘기를 했는데 같은 학교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나 알 텐데.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워낙 아우팅 워낙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 누군지 알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형했냐고. 아니고 아니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뭐 그렇게 웃어 넘겼는데 아무튼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살을 굉장히 많이 빼가지고 어, 못 알아보 자기 못 알아볼 거라고 그러고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잘 모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금의 이목구비를 가진 그 고등학교 때 아이가 한 명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거를 그게 딱 떠오르니까 너가 지금 웃는 표정이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자기는 되게 저한테 한편으로는 고마웠대요. 왜냐면 제가 모든 시선을 그런 끌어줬기 때문에 자기 말고도 몇 명 더 있는데 다들 그런 의심 안 받고 뭔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서 한편으로는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음,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나는 조금 힘든 시기를 지냈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했다니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오히려 저랑 가까운 친구들은 정말 친한 친구들은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힘든데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다니 하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누구라도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했다니까. 음.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그래도 우리 학교 애들은 착했잖아라고 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딱 뭔가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웃고 있는데 표정이 딱 경직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 한순간 딱 경직되고 그래 맞지 맞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예민한 친구예요. 갑자기 바로 또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어, 너 표정을 보니까 내가 너무 너의 그 입장을 모르고 함부로 얘기한 것 같다고. 너는 너의 힘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자기가 함부로 얘기한 것 같다고 바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고마웠어. 또, 음, 그렇게 이해해주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저희 사이에 저는 몰랐는데 저희 사이에 공통으로 굉장히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를 구씨라고 할게요. 구씨는 저랑 고등학교 2학년이랑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제가 이미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는 아우팅을 거의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당하기 시작하던 시점이에요. 고1에서 고2 넘어가던 시점에 제가 아우팅을 당하고 그게 소문이 계속 퍼져가던 시기에였기 때문에 음, 이 친구는 굉장히 취향이 잘 맞았어요. 재밌게 잘 놀았고 다행히 고맙게도 제가 그렇게 소문이 나고 왕따도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랑 친해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구 씨는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구 씨가 되게 재밌는 친구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헤어스타일도 어, 요즘 지금 딱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녔고 요즘 남자들 딱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녔고 그때는 그 헤어스타일의 이름도 없을 때예요.
요새는 뭐 크롭컷이니 뭐 뭐라고 하지? 아무튼 바버샵에서 하는 그런 커트들을 하고 다녔는데 그런 머리를 하고 다녔고, 그러고 항상 뭐 패션 같은 것도 좀 애가 앞서 너무 과하지 않게 세련되게 입고 다녔고, 자 그러고 재밌는 게 아이머 모델 아세요, 여러분? 도전 슈퍼 모델인가? 타이라 뱅크스 나와가지고 모델 패션쇼, 모델 서바이벌 하는 그런 TV 쇼가 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저도 덕분에 그것들 옆에서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친구가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게이였던 것 같아요. 이 친구랑 참 애환이 많은 게, 제가 약간 저를 친구들이 조금 괴롭히는 시기가 엄청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심해지기도 하고 안 심해 조금 약할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좀 심할 때는 이 친구가 좀 저를 멀리했어요. 되게 원망스러웠죠. 나는 되게 힘든 시기인데 얘가 도망치니까. 그러고 고3 졸업할 때 그런 뭐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면 저한테 다가와서 또 살갑게 또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또 약간 멀어진 상태로 졸업을 했었는데, 21살 땐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걔가 연락이 와가지고 음, 잘 지내네요. 한번 보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왔죠. 서울에 나 노량진에 있으니까 그럼 한번 놀러 와 했는데, 노량진에서 만났는데, 그때 제가 20살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너 교회 다니냐고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이 친구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게이니까 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겠죠. 음, 그랬는데, 그러고 그렇게 또 그냥 뭐 오랜만에 만나서 또 안부 묻듯이 또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친구 돌아갔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휴고 소식 들었나? 구 씨가 이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구 씨가 좋지 않은 선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구 씨가 마지막으로 보러 가겠다고 한 사람이 저였대요. 저희 집에 간다고 하고 어,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때 너무 놀랐죠. 내가 한편으로는 내가 마지막까지 이 친구에게 어떻게 보면은 말하고 싶은 친구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가 정말 너무 답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내가 당하는 꼴을 보면은 자기는 절대 커밍아웃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리고 자기도 자기 나름의 부인기를 겪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의 혼란 때문에 고등학교 때 저를 멀리하기도 하고 다시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고, 서울에 있을 때 저를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거는 어떻게든 자기의 마음을 달래보려는 어떤 시도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번에 그때 술번개에서 만난 친구가 또 굉장히 몰랐는데 굉장히 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는 이 구씨가 자기한테 커밍아웃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마음이 결코 또 허락하지 않았는지 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거를 왜 먼저
눈치채지를 못하고 제가 진짜 눈치가 없었나 봐요. 도전 슈퍼모델 좋아하고 타이라 뱅크스 따라하고 어 보통이 아닌 그 기가를 갖고 있던 아이였는데 왜 내가 그걸 미리 눈치를 채지 못하고 가에게 먼저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가 퀴어 퍼레이드인데 어 그 시기에 우리가 한참 자랐던 그 시기에 퀴어 퍼레이드가 퀴어 문화 축제가 있었다면 그 친구가 덜 외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라는 이유로 죄가 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서 구씨가 자기 꿈에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나가라고 했는데 휴고 너를 만나라고 이 자리에 나오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요즘 있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든 이제 퀴어 문화 축제든 모든 이런 가시화 운동들이 그리고 세상과 계속 섞이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범일동 기록 사업을 제가 해야 되겠다고 또 마음 먹을 수 있었던 계기는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그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얘기를 이렇게 진중하고 무겁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 그렇게 이야기가 됐네요. 자, 6월은 프라이드 먼스입니다. 바로 이번 주말에는 대전 퀴어 문화 축제가 있었죠. 빵퀴라고 하던데 대전이잖아요. 너무 그 말이 너무 귀엽고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서울 퀴어 문화 축제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이 방송이 제가 얼른 주중에 편집하면은 퍼레이드 전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퍼레이드 때 뵙게 된다면은 인사해요 우리. 제가 별로 낯을 가리는 성격은 아니니까 반갑게 저도 인사해 드릴게요. 퀴어 문화 축제 다녀와서 저도 또 후기 방송 또 녹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 자러 가볼게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광주로 또 출장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